그럼 대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까 이제 브랜드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브랜드 상품. 맞아요. 브랜드 상품을 쓰면 돼요. 예. 그럼 지재권에 대한 염려 없이 하려면 어디를 하면 되죠? 해외 걸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대표님도 아직 해외를 안 해보셨으니까 해외는 어떤 나라들을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해외는 어떤 나라를 할까요? 중국. 네, 중국이 1등이에요, 지금. 미국이에요. 3등 유럽이에요. 4등이 일본이에요. 자, 이 중에서 브랜드와 비브랜드로 구분을 해볼게요. 뭐 각 나라마다 다 브랜드와 비브랜드가 다 있긴 한데 주로 많이 하는 거. 중국은 브랜드일까요? 비브랜드일까요? 맞아요. 비브랜드예요. 그럼 중국 내에는 브랜드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왜 중국은 비브랜드일까요? 중국에 있는 브랜드 상품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품이 많아요. 네, 가품이 너무 많아요. 시콰라는 어플이 있어요. 시콰라는 어플. 시콰라는 어플은 어떤 어플이냐면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에 있는 정품 판매자만을 가려놓은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활용해서 저희 그 브랜드 유통하시는 분들은 정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방법들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걸 제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봤거든요. 제가 중국에 배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정품이냐, 믿을만 하냐. 여쭤보니까 그분이 좀 알아보신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뒤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한두 개 정도 끼어 파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인데 한두 개 끼어 파는 그 업체를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중국은 비브랜드만 다루시는 걸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 대부분 중국 상품은 비브랜드만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은 비브랜드다. 그럼 미국, 유럽, 일본은 대부분이 브랜드 위주예요. 브랜드 위주로 많이 가져와요. 이쪽은 비브랜드 상품도 있긴 한데 가져올 때 일단 언어의 장벽이 하나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잖아요. 브랜드 번역하고 상품명 번역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가져오실 때 브랜드 위주로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중국에 이제 고소 고발 받는 경우가 많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가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대표님들 이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중국의 사진은 해외 사진인데 왜 문제가 돼?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짝퉁이죠. 뭐냐면 뭐 제 주변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던 일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패션 잡화를 긁었어요. 거기 있는 상품들을 쫙 긁어가지고 상품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고소 고발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면 내용 증명이 왔거든요. 김현장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상품이 뭔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루이비통 문양을 넣어놨더라고요. 루이비통 코리아에서 김현장을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내용 증명이 온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품을 다루는 경우, 패션 잡화의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명품에 있는 브랜드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건 눈 검수를 해야 돼요. 사진을 띄워놓고 하나씩 보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이 브랜드의 문양인지 아닌지는 보시면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표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상품을 보면은요, 중국 구매된 상품은 비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공부할 때 상품을 올릴 때 상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상품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서치를 한다고요. 막 찾다 보면요, 좋은 상품명을 찾다 보면은 좋은 상품명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브랜드 키워드예요. 근데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마치 상품을 설명하는 듯한 그런 브랜드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약베개 이런 거. 마약베개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약베개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마약처럼 편한 베개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그게 상품명이 추론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애매한 우리를 낚기 쉬운 그런 상품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키프리스라는 걸 써요. 키프리스. 상품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단어는 좀 브랜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키프리스에 쳐서 넣어봐요. 그럼 이제 그게 상표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량 등록을 하시면은 해외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 있는 상품들을 브랜드로 올려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 브랜드 국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에 노출이 되겠어요? 지재권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재권에 노출이 되고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대량 등록 보면서 대량 등록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분들은 아예 잘못된 곳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얻어맞고 대량 등록에 그냥 한계를 그러니까 대량 등록 자체를 그냥 한계 지어 버리는 거예요. 제한 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서 했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국내 걸 하면서 하나도 이제 그 지재권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한 대 얻어맞은 것만으로 못하겠다.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좀 개념이 좀 서시나요? 그래서 무재고를 하실 거면 아마 대표님들은 아마 계속 이 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빨리 많이 가공을 잘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건데,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이 있고
또 다른 해법으로 나오는 것이 상품군에 대한 걸 달리하면서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음껏 하십시오. 네, 제가 그래도 시급이 제가 여태껏 돈 받고 강의를 항상 하거든요. 시급이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거 범위 내서 한껏 다 말씀드릴게요. 제일 좀 이해했던 게 비브랜드 지금 수동이나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태그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태그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쪽에서 중요하다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오히려 태그 때문에 스케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차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품 하나를 못 올릴 것 같으면 올리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네, 그것 때문에 상품 하나를 덜 올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해봤어요. 어떤 걸 해보냐면요. 전 대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쓰자고 써보잖아요. 테스트를 많이 해보거든요. 태그를 넣는 경우와 태그를 넣지 않는 경우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이 넣고요. 매출이 5천 정도 나오는 상품군을 가져와가지고 다 넣고 얘들은 태그를 넣고 얘들 안 넣어봤어요. 매출 차이가 안 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 차이 났어요. 그걸 브랜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비브랜드 상품, 저 비브랜드 했었잖아요. 예. 중국 구매대행 상품을 올렸을 때 태그로 유입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리고 태그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잖아요. 고민하면서 개수 채우면서 단어 찾으면서 연관 검색어 집어넣으면서 타이핑 하나 하면서 그거 할 시간에 몇 개 더 올리시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든 더 해라고 해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당연히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시간 대비 많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미워서 유튜브에 보면 네. 태그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은 설명할 게 필요했던 거예요. 강조할 게 필요했던 거예요. 강의를 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해외 구매대행 미국, 유럽, 일본 쪽은 네. 브랜드가 뭐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검색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당연히. 검색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대표님의 고객은 어디 있죠? 한국에 있죠. 국내의 수요와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국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거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브랜드의 어떤 상품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어떤 게 지금 이빨이 나가 있는지, 사람들이 없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자라의 본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스페인이에요. 맞아요. 스페인이에요. 예. 자라는 스페인이 본산이에요. 그래서 자라 상품을 이제 대량 등록을 해가지고 상품을 올리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라 상품을 제가 올려가지고 스페인 자라에 있는 걸 안 올리고 저는 독일 자라에 있는 걸 올려요. 왜 그럴까요? 이런 대표님들이 유럽 구매대행을 안 해봐서 그래요. 예, 유럽 구매대행을 해보신 분들 알아요. 바로 알거든요. 배대지가 독일에 많기 때문이에요. 독일이 물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예. 스페인에 있는 물건이 다시 독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스페인에 물건이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독일에 물건이 있는데 국내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걸 사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요 조사가 중요해요. 국내에 있는 거 없는 거 어디서 그럼 이건 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 직원이 있거든요. 제 직원이 저한테 제자예요. 예, 저한테 배워가지고 저희 쇼핑몰을 했던 직원이었어요. 지금 나갔는데 그 직원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백화점 가서 자기는 소싱을 했어요. 국내 백화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입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그게 중요하대요.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그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품은 무조건 소싱한다. 1층에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1층에 이 브랜드를 이 위치에 놔뒀을까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조사하기 싫으면 그런 걸 하는 거고요. 조사를 하고 싶다면 패션 브랜드 전문몰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1등부터 순위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소양을 조금씩 익혀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어디서 하면 좋은가? 아까 전문몰도 있고 그 직구 카페가 있어요. 예, 직구 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보통 이제 해외 구매대를 공부한답시고 해외 구매대 강의를 끊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직구 카페에 가셔가지고 직구 카페 멤버십을 그냥 끊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 구매대행 공부 많이 들었거든요, 수업들을. 국내에 있는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 강사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수업들을 보면요, 아마존으로 시작해서 아마존을 끝이 나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이트들 오히려 그 직구 광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틈에 끼어가지고 직구 광들 사이에서 그들이 오가는 정보들을 좀 보는 것만으로도 브랜드에 대한 소양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수강생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기록을 세운 분인데요. 제 수업을 듣고 나서 2개월 만에 매출이 6천이 났어요. 2개월 만에요. 아니, 수업 기간 중에. 너무 신기하죠? 그분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분이 직구 광이었어요. 네, 그 출신이었어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집중하시면. 그분은 제가 직구 카페 설명하고 있을 때 앞에서 휘죽휘죽 거리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그게 안다면서. 예, 다들 그냥, 카페에 어떻게 들어가, 뭐, 생각도 안 해요. 예, 가입할 생각도 안 하고, 적지도 않는데 그분은 혼자 휘죽휘죽 웃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다 한대요. 그리고 그분은 또 수동으로 브랜드 등록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고 계셨어요. 이미 제 수업을 듣기 전에. 그리고 이걸로 매출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때요? 좀 그 길이 잡히기 시작하시나요? 뭘 해야 될지 조금 잡히죠? 네. 그럼 수동으로 브랜드 했을 때 보통 마진은 어느 정도 측정을 하세요?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크게 보통 많이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안 가져가는 게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박하게 가시면 안 돼요. 7% 하시면 대표님 못해요. 7% 마진, 뭐냐면 다 떼거나 7%란 거예요. 마켓 수수료 다 제외하고 대표님한테 남는 게 7%.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최저가를 찾아보면 7%, 5%, 4% 이렇게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마진은 15% 하세요. 판매가 대비 15%로 하세요. 거기서 안 팔리면 내 거 아니라 생각하세요. 거기서 팔리면 내 거다 생각하시고 팔면 돼요. 그러면은 해외 구매대행 마진 역시 15에서 25% 사이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경쟁자를 찾아보세요. 경쟁자가 올려놓은 그 가격대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경쟁자들이 올려놓은 가격을. 맞아요. 검색이에요. 예. 간단하죠? 예. 상품명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이버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다 나와요. 가격 비교 사이트는 우리나라에 네이버, 에누리닷컴, 다나와 등이 있는데요. 에누리닷컴이랑 다나와는 지금 합쳐졌어요. 그래서 에누리닷컴만 검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